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적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5번째 강의입니다.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복합형, 분석형, 관찰형 성향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이한지에 대해서, 또 그 반면 얼마나 고유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들을 심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리형과 소통형, 진취형, 생명형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원리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형은 말 그대로 원리, 어떤 궁금한 것, 내가 알고 싶었던 것, 진리 이런 것들을 계속 끝없이 파고 들어가서 꼭 알고 말겠다 이런 성향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나 인지능력, 연구능력이 필요한 일들에 적합한데요. 공부가 이분들한테는 참 쉬워요. 수능 이런 시험, 되게 큰 시험들 끝나고 나면은 수석하신 분들께, 1등 하신 분들께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교과서만 봤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러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가 제일 쉽대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뭐 추석이나 명절 때 친척집 갈 때 꼭 책 들고 가요. 책 들고. 만화책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읽고 싶은 책 들고 가거나 아니면 숙제할 거 가지고 가요. 놀랍죠. 주변에 원리형 성향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좀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실 텐데요. 제가 20년 넘게 진로 상담 해오면서 오는 친구들 보면 원리형 친구들은 딱 눈에 띄어요. 대기실에 자기 책 쫙 깔아놓고 숙제할 거 쫙 깔아놓고 거기서 숙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영락 없어요. 원리형들이에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할 건 해야 되고 숙제는 해야 되고 궁금한 것도 찾아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원리형 성향의 학생들, 자녀분들 중에 원리형 성향이 있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스스로 잘합니다. 그런데 단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호불호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아예 떠들러도 안 봐요. 그래서 학교 성적표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는 과목 성적은 굉장히 좋고 싫어하는 과목은 바닥에 어딘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간극을 맞춰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싫어하는 것도 좀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그런 말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더 잘 되고 또 대학원 과정 가면 더 잘 되는 성향의 친구들이에요.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공부를 좀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더 좋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란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잘하고 좋아하고 능력 있는 그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걸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원리형이라 그래서 다 뭐 석사, 박사가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 분야에서 공부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 공부를 끊임없이 해서 뭐 자격증이라든가 뭔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 적합한 성향입니다. 그런데 좀 친구들 관계에서 여러 친구들을 막 몰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같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소수로 깊게 사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원리형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아,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가 좀 빈약한데 사회성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사회성 약한 아이들끼리 같이 놀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사회성이 약하다라는 표현, 약한 사회성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해 드렸는데요. 사회성이 약하다, 강하다 이것도 사실은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상담을, 진로 상담을 받기 전에는 본인이 사회성이 약한 거가 굉장히 컴플렉스, 열등감이셨대요. 그래서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 아닐까? 나 좀 이상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진로 상담을 받고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하고 났더니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소수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사람들과 깊게 좁게 사귀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시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컴플렉스가 없어졌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회성이 약하다 강하다로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과 이 관심사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시너지를 내서 본인의 진로에 적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원리형 성향의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척분들 막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들어가서 방에서 안 나온다. 그럴 때 좀 나와서 좀 동생들도 좀 보고 좀 이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요. 우리 원리형 성향의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호불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원리형 학생은 민트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민트 초콜릿 이거 우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희한한 민트 초콜릿을 다 갖고 와가지고 저보고 맛을 봐보라고 맛있다고 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초콜릿에다가 치약 쫙 짜가지고 먹는 거랑 맛이 똑같다. 야, 이걸 어떻게 먹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입이 너무 싸다고 막 저렴한 입을 갖고 계시군요. 막 이러는데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좋아?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함께 좋아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 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형 성향은 어떤 직업이 적합할까? 어떤 전공이 잘 맞을까를 보실 텐데요. 원리형은 성향 자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단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 한해서 그래요. 그래서 연구자,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열 선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인지 이과인지 예체능 계열인지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의 원리형이라고 한다면 수학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도 잘해야 되고요. 또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과학 계열도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목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학년에서는 수학과 물리를 잘해야 이제 이과형 원리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기 안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연계열 선택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리를 잘 못하는데 생명과학을 잘하고 화학을 잘해요. 그럼 이것도 자연계열이 맞습니다만 여기서 공학계열로 가서는 안 되고 그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본인이 맡고 있는 적합한 계열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인문계열에서는 수학을 잘해도 됩니다. 경영, 경제, 경상계열 학생들은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 물리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는 문과생들이죠. 이렇게 계열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계열만 잘 구분해 주신다면 우리 원리형 친구들은 공부를 좋아하고 본인이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어떤 진리 이런 것을 끝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셔도 잘합니다. 자, 그렇다면 댁에서 학습을 지도할 때 교과목의 호불호를 주의하시는 거 이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성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면 본의 아니게 좀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연구 분야를 선택하실 때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계열 분리하시듯이 과목도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싫어하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연구하고 싶어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싫어도 이걸 해놔야 내가 장차 좋아하는 걸 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원리형 학생들은 뭐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이 다 잘 맞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해결력도 높습니다. 서술형으로 푸는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원리형 학생들은 조금 잘난 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이 못한 거, 어려운 걸 본인이 하면은 엄청 자존감이 팍팍팍팍 올라가요. 뭐 이런 것도 내가 안 해? 이런 그런 모르는 거,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았다는 거에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원리형 성향의 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셔서 또는 이제 어른으로서 원리형 분들이 공부를 좀 도와주시고 싶어서 1대1 지도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이 잘 아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몰라? 진짜 그걸 모른다고? 장난하는 거 아니지? 이거 진짜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그분들은. 그런데 나는 아는데 이걸 왜 모르지?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게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을 지도하시거나 뭐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 지도하시거나 하실 때도 공과 공부 지도하실 때도 아니 야곱을 모른단 말이야 지금? 하박국 모르는 거 오케이 근데 야곱을 모른다고? 뭐 이러시지 마시고 예 모릅니다. 눈높이 맞춰주시는 것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소통형이라는 성향인데요. 원리형은 혼자서 뭔가를 깊게 파고들고 연구하고 깨닫고 혼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면 소통형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꼭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원리형 같은 경우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어떤 분야, 영역이라면 소통형은 사람이에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말 속에서 재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와 또 다른 친구가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중재도 잘하고요. 언어 감각이 좋습니다. 정말 말을 잘해요. 그리고 친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5분 안에 친구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5분 안에 친구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연예인 분이신데 강남 씨라고 계세요.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하철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5분 만에 친구가 되시더라고요. 사실 5분도 안 걸렸어요. 옆에 분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같이 이제 가다가 동갑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 결혼했느냐,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처음 만난 분하고 그것도 지하철에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옆자리에서 알게 된 그 친구분하고 또 다른 친구, 그러니까 강남시 친구죠. 이분은 모르는 사람인데 강남시 친구 결혼식에 이분을 같이 데려가 가신 거예요. 소통형 성향의 분들은 친구의 경계가 없어요. 아, 나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아,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외국인들하고도 금방 친하게 됩니다. 왜 영어 울렁증 이런 게 없어요. 영어를 잘하시냐? 잘 못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하고 피하시질 않고 바디 랭귀지를 써가면서도 좀 그런 해외 문화나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려움, 거부감이 없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단점이랄까요? 약점이랄까요? 심각한 게 없어요. 진지한 것도 없어요. 심각하고 진지한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소통형 분들의 특징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조용히 흐르는 침묵? 이걸 잘 못 견디세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이라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보실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침묵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소통형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상담도 잘하시고 뭐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진지하고 심각한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소통형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아, 소통형아, 나 이런 고민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소통형은 아, 고민되겠다. 나 근데 파마했다? 어때? 아니, 소통형아, 나 고민 있다고 그래. 파마 이뻐. 근데 소통형아, 내가 고민이 너무 된다고. 나 진짜 고민된다고. 아, 그래. 진짜 고민되겠구나. 근데 머리 자를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지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안 들어야지, 이런 얘기 안 들을 거야,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막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형 성향의 분들은 친구들을 사귈 때 그냥 넓게, 깊게락이 아니라 넓게, 원리형 분들은 깊게 사귀시는데 소통형 분들은 넓게, 가볍게, 넓게, 얕게 사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형과 소통형을 좀 비교하자면 원리형은 양보다 질이라면 소통형은 질보다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직원 중에 정말 찐 소통형, 찐 친화력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 새로 신입 직원이 오셨어요. 이 신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신입이 오셨어요. 이 신입이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들어온 이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랬더니 우리 김 사원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갑이에요. 동갑이네요? 이러고 있는데 이 신입이 제가 외국어 대학교에서 베트남어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랑 동갑이고 베트남어학과 혹시 홍길동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입이 홍길동님 잘 모르겠는데 혹시 베트남어학과 나오셨나요? 아니요, 태국어과요. 저는 베트남어학과라 태국어과. 아이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다 같은 동남아인데 뭐 동갑이고 우리 오늘부터 친구하면 되겠네. 말라도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이 신입과 우리 김사원 그리고 태국어과 나왔다는 그 아는 친구 홍길동님 세 분이서 동남아로 여행 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 소통형의 참 찐 친화력인지 제가 성향은 무섭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 가벼운 소통형 분들 어떤 직업과 전공이 맞으실까요? 네, 가볍게 말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아나운서, 외교관이나 통번역, 쇼호스트, 그리고 세일즈, 영업 쪽이시죠? 그리고 연예인 매니저, 또 웨딩 매니저, CS 매니저,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 또 컨설턴트인데 여가, 뭘 분석하고 하는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여가, 레저, 이런 가벼운 것들, 이런 걸 컨설팅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요? 댁에서 학습을 지도하실 때는 토론식 공부가 잘 맞아요. 이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일방적인 공부 이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나 아니면 또 궁금한 거, 잘 몰랐던 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방식으로는 교과목을 하기엔 조금 어렵고 교과목 중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은 좋겠죠. 국어나 사회탐구 영역은 괜찮겠지만 그 외의 과목은 토론식 공부법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교과목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소통형의 어떤 단말마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 바로 그 다음 반응하고 하는 것들을 좀 속도를 늦추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형은 어렵고 진지하고 힘든 걸 딱 부딪히면은 회피해버리는 성향이거든요. 원리형 같은 경우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끝까지 알아내는데 소통형은 여기까지,
아, 이 정도까지 됐어. 뭘 그렇게까지 또 알아봐야 돼.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식 공부법을 통해서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끌어가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어학이나 면접에 대해서는 잠재력이 높으세요. 그래서 소통형 분들은 면접 전형에 좀 유리합니다. 대신에 면접을 볼 때 너무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면접도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면접관들이 던지는 질문을 너무 가볍게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도 답이 있어요. 여기 왜 지원하셨나요? 지원 동기를 묻는 거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냥 막 대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면접 전형에 굉장히 유리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소통형 분들은 먼저 좀 놀아야 돼요. 보통 부모님들은 아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리고 놀아야지 하시는데 우리 소통형 분들은 먼저 노셔야 돼요. 먼저 일단 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통형 분들 중에선 SNS에 굉장히 강한 성향의 또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게임을 한다는 게 아니라 SNS상에서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합니다. 어떤 소통형은 또 SNS를 별로 이렇게 잘하거나 뭐 심취해서 막 보는 친구들이 있진 않은데 또 어떤 소통형은 SNS를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걸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형에도 소위 말해서 비대면형이 있고 대면형이 있는 거죠. 근데 SNS 하면서 소통을 할 때 또는 뭐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소통을 할 때 또는 만나서 소통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소통형이 주도적으로 말을 막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막 말을 끌어가는 건 아니고 다 각자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중재자, MC 성향을 드러내기도 해요. 소통형은 침묵을 별로 안 좋아하고 불편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도 많이 줘요. 유재석 씨라고 우리 국민 MC로 알려진 유재석 씨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석에서도 이 직업병이라고 MC 본능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유재석 씨가 아주 전형적인 소통형이잖아요. 소통 얼마나 잘하세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하시고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세워주시기 위해서 적절한 대화와 주제로 이끌어내시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석에서도 MC 본능이 나온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말할 기회를 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균등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성향 못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형 학생들을 이렇게 어머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보실 때 굉장히 활발하고 또 적극적이고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놓고 나 여기까지만 좀 소통을 할래라고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만. 내가 원하는 선은 여기. 이 선을 넘어오면 난 좀 피곤해 하는 소통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성향은 다른 성향하고 좀 섞여 있는, 그러니까 뭐 원리형하고 소통형이 섞여 있다든가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하고 소통형이 섞여 있을 때는 뭔가 선택적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때는 창조형인가 하고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활발하게 잘 이야기하다가 잠깐 조용히 있거나 이 사람하고 친할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안 친하네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마도 선택적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형이라고 해서 늘 친구들을 많이 끌고 다니고 친화력이 막 좋다고 하는 소통형을 보시다가 우리 아이는 소통형인데 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는 면을 보일까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성향을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리형과 소통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리형과 소통형은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고 그러면서도
원리형, 소통형의 특징은 또 다른 성향들하고는 좀 어떻게 좀 다른가? 좀 독특하네? 이런 면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볼 진취형과 생명형 성향들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향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또 내 배우자나 내 친구들은 또 이런 성향이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또 이런 성향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배우시는 계기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중반쯤 돼서 이렇게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4글자. 우리 처음 할 때 기억나시나요? 성향, 존중. 네, 이 4글자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원리형, 소통형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성향들. 이 성향들이 한꺼번에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앞서 배웠던 우리 성향들, 너무나 다양한 성향들 한꺼번에 내 안에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계속 어쩌려고 저러지? 저 친구 왜 저러지?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바뀌었나? 자꾸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향 존중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내 아이의 성향, 또 나의 성향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행복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